아마 3, 4월이 고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 우려, 거기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 이거는 조금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제 성장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0.7% 성장했는데 환율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이 좀 주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주가는 조금 이익에 비해서 좀 저평가됐지 않느냐. 특히 삼성전자는 네, 오늘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방송 한 달 전이죠. 예. 그때 이제 5월서부터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이 있을 것이고 그 전에 아주 큰 출렁거림이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 예.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예. 되는데요. 예. 일단 시장이 많이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았던 그럼 뭐 사실 지금도 안 좋죠. 예, 예. 뭐 나스닥서부터 급락하고 예, 예.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제가 4월까지는 조정을 보이고 4월이 좀 싸게 살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5월 이후 반등할 것이다. 예, 그랬는데 뭐 4월 제가 예상한 만큼 뭐 그만큼 지금 떨어진 상태고요. 아, 네. 뭐 지금도 5월 이후로는 반등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한국 주식시장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국도 같이 오를 것이다. 전 세계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요. 네, 같이 움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오르고 내리는 폭은 상대적으로 다를 텐데요. 근데 이번 오르는 국면에서 5월 오르는 국면이 뭐 제 예상대로 된다면은 미국보다는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이유는 우리가 좀 싸기 때문인가요? 예, 우리 코스피가 이미 뭐 20% 이상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나스닥도 고점에서 23% 조정 받았는데요. 근데 S&P 500 같은 건 한 13%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예, 나스닥을 제외하고 다우나 S&P 500 이거는 크게 조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뭐 올라가는데도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까지도 계속 두려워했는데 왜냐면 무섭게 빠지다 보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어쨌든 5월서부터 반등을 기대한다. 이게 이제 좀 희망적인 뉴스이기는 한데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뭐 인플레이션은 뭐 엄청나게 자꾸 오르고 있고요. 예. 네, 경제 둔화에 대한 그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제가 이제 올해 5월 이후로 오를 수 있다. 그거는 그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 또 경기 둔화도 문제 있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한 차례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올해 그 4월이 저점이고 연간으로 보면은 박스권 하단에서 박스권 상단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이 한 2,600이라면은 박스권 상단은 2,900 정도 되는데 4월이 2,600이고 예. 그 다음에 뭐 9월, 10월 가면은 2,9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고요. 예, 뭐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플레이션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미국이 지난 3월에 8.5, 우리 4.1이었었는데 그게 월별로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은 고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송이 나갔을 때 또 우리 4월 소비자 물가 아마 발릴 것 같을 텐데요. 아마 4월도 3월하고 비슷한 수준일 텐데 아마 3, 4월이 고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플레가 피크아웃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나올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인플레가 피크아웃하고 그 다음에 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 곧 그게 경기 둔화를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일단은 지금 물가 상승 우려, 거기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 이거는 조금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 경제 성장 둔화 이거를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경제가 이미 피크를 찍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이 좀 퍼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중국은 자꾸 그런 상황에서 봉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인플레이션, 세계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건드리는 게 아니냐. 예, 예. 사실 전 세계가 뭐 미국, 뭐 중국 문제 이런 게 터지기 전에도 사실 그 인플레 압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금리 상승 압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모든 경기 선행 지수가 작년 6월 전후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거의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레 압력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경기 둔화 압력이 있는데 예, 그 사이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 압력이 더 커져버린 것이죠. 예, 그런데 미국도
뭐 오늘 저녁에 그 GDP가 발표됩니다만. 네,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컨센서스 보니까 1.1%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작년 4분기에 7.0% 성장했어요. 아, 그럼 확 떨어지는 거네요. 예, 작년 4분기가 높았기 때문에 1분기는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1.1%만 낮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게 애틀란타 연준의 그 GDP 나오라고 있는데요. 네. 그걸 방금 전에 보고 들어오니까 0.3%로 1.1%보 훨씬 더 낮습니다. 아, 확 떨어졌네요. 예. 그래서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도 안 좋고요. 사실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도 며칠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전분기 대비 0.7%, 전년 동기 대비 3.1%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경제 성장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0.7% 성장했는데 순수출의 기여도가 1.4%포인트였었어요. 뭐 소비, 투자, 뭐 설비도 건설 투자 전분기 대비 다 감소했는데 수출만 증가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한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근데 또 수출과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다시 경상수지 적자로 돌아섰다. 이것도 안 좋은 뉴스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역 수지가 뭐 이렇게 거의 적자로 무역 수지. 많이 적자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이렇다는 것은 이제 수출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수입이 원자재 가격 때문에 상승 때문에 수입이 증가하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뭐 한국은행 같은 데도 올해 경제 성장을 한 3%로 전망했는데 5월 달에 수정 전망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뭐 2.8% 안팎 뭐 그 정도를 낮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작년 말부터 올해 우리 경제 한 2.5% 성장할 것이다. 뭐 그 정도 전망해 놨습니다만은 지금 성장률 전망치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인플레이션 문제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요. 네. 현재로서는 예, 예.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이론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 예, 아니냐. 예, 예. 그러니까 이러한 두려움이 커지는데 어떻게 주가는 오를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하시는지 근거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추세적 상승이 아니고 반등이다. 반등, 그렇죠, 이런 말씀을 반등. 드렸는데요. 예, 제가 이제 주가를 전망할 때 여기 나와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주가를 전망하거든요. 네. 네, 그것 가지고 이달에도 한 2,600까지, 4월에도 2,65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지금 그 밑으로 좀 떨어졌고요. 네. 근데 5월 달 보면은 일평균 수출 금액이 4월보다는 증가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4월 데이터 나오면은 5월 1일 날 또 쉬는 날 발표하는데요. 모델을 놓고 수정 전망을 해야 돼요. 근데 현재까지 정보로 해보니까 4월보다 5월이 낮습니다. 그래서 5월 수출 금액으로 하면은 뭐 적정 주가가 4월이 2,650이었습니다만 2,790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5월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엄청 팔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환율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이 좀 주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나온 지금 달러율이 1,600원대인데. 예, 1,260원 올랐는데. 1,260원. 예. 저는 FMC 끝나면은 그 달러 지수가 지금 계속 103까지 갔는데 네. 달러 가치가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을 미리서 달러 가치가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FOMC 5월 3, 4일 끝나면은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예,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하고 미국과 금리 차는 줄어들지만요. 예, 그런데 제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명목금리가 아니라 실질금리거든요. 실질금리. 예, 실질금리는 우리가 미국보다 물가가 낮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더 높아요. 예,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는 앞으로 줄어들기는 줄어들 텐데요. 뭐 그래서 흑자 유지하고 외환 보유액 뭐 4,600억 달러 이 정도 보유하고 있고 2,600억은 환율이 뭐 1,260원. 네. 이거는 그런 경제 변수를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조만간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뭐 과거 통계를 보면 환율이 떨어질 것 같다. 그 다음에 실제로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순매수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5월 이후로는 뭐 지속적으로는 안 사더라도 상당 부 외국인이 주식을 사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5월에 어떤 반등을 기대하시는 거는 이 외국인의 매수도 힘입어서 예, 예, 그렇습니다. 기대하시는 걸로. 예, 일평균 수출하고 외국인 매수
이 두 가지가 5월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그 대기업들 실적 보면 좋았잖아요. 삼성전자도 오늘 나온 속보 보니까 뭐 그 영업이익은 뭐 전년 동기 대비 뭐 50%, 예. 뭐 저 18% 매출 성장하고 예. 이런 뭐 여러 가지 좋은 뉴스가 많아요. 예. 현대차나 기아도 이번에 깜짝 실적 예, 발표했고요.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 또 폄하하시는 분들 환율 때문에 늘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뭐 환율 영향은 받기는 받았죠. 네. 환율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평균 환율이 1144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1260원까지 올라 버렸으니까 뭐 환율 영향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 이익은 좀 증가했다고 보고 있고요. 뭐 환율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조금 이익에 비해서 좀 저평가됐지 않느냐. 특히 저 삼성전자는 저는 그렇게 지금 저평가됐지 않느냐. 저평가. 네, 그동안 제가 뭐 주가 지수 떨어지고 삼성전자 주식도 많이 떨어질 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만은 지금 뭐 6만 5천 원도 그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렇죠. 이런 수준에서는 상당히 저는 매력적인 외국인들한테 특히 매력적인 주가가 아닌가. 외국인 입장에. 하지만 외국인은 지금 무섭게 팔고 있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 비중이 작년 초에 55%까지였는데 최근 51%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삼성전자를 4% 매각했다는 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의 제 생각인데요. 일부 외국인들은 그렇게 기대할 겁니다. 환율 1260원 너무 높다. 환율 떨어진다. 삼성전자 주가 낮아졌다. 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환율 떨어지고 삼성전자 주가 오르면 양쪽에서 이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그 상황에 맞는 이유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예, 오를 예, 때는 그렇습니다. 또 오를 때 이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막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죠. 예, 예. 거기에는 뭐 파운드리 비중이 작년보다 예, 더 예. 세계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다든지. 네. 제가 그 삼성전자 애널리스트가 아니까 세부 내용은 몰라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4월까지는 계속 주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드렸는데 지금 오른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시청자 여러분께 그 생각인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저는 삼성전자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세부적으로는 네, 세부적으로 모르는데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20%니까 결국 주가 지수하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주가 지수가 올해 많이 떨어지니까 삼성전자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제가 다음 달 예상해 보면 당장 그 주가 지수가 2,790 정도 나오니까 그 정도 나오면은 삼성전자가 안 오르면은 그 주가 지수가 가기 쉽지 않거든요. 오를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주가 지수를 예측하면서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까지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삼성전자는 사실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그 신흥국에 대한 비중 이거와 연관해서 예, 예.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냥 한국 시장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사실 그 2020년에는 우리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때 MSCI 보니까 14% 정도 올랐는데 우리 31% 올랐거든요. 아, 2배 이상 올랐네요. 예, 그래서 비중이 높아지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런데 작년에는 뭐 세계 평균보다 좀 상승률이 낮았거든요. 올해도 세계 평균 정도 됩니다. 어제까지 보니까 세계 평균 주가 한 10% 떨어졌는데요. 올해 들어서 코스피도 한 10% 정도 떨어졌거든요. 비슷하네요, 이번에는. 네, 평균 정도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인이 이렇게 팔았을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환율이 올라갈 것으로 외국인들 기대했다는 거죠. 이럴 때는 환율이 올라갈 때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 손해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환율이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여기서 이제 얼마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게 문제인데 뭐 저는 조금 멀리 보면 1,150원까지 뭐 단기적으로 보면 1,2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뭐 멀리 보면 1,15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같이 생각하는 외국인이 있다면은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달러 강세, 아까도 이제 미리 선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다음 주에 있게 되는 이제 FOMC 회의에서 뭐 빅스텝이라고 표현하는 네. 50bp 인상, 네. 뭐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갈 거냐, 혹은 뭐 75bp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시장의 이야기들이 예.
돌고 있단 말이죠. 예. 이미 충분히 달러는 그 가치를 선반영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저는 이미 많이 선반영해버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과거 이렇게 통계를 보더라도 미국이 그 금리 인상 전까지는 달러가 가치가 올랐는데요. 예, 그런데 첫 번째 금리 인상하고 나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103까지 간 달러 지수가 뭐 빅스텝, 요새 자이언트 스텝까지 나오는데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반영해 버렸을 것이다. 네, 그래서 당장 이제 우리 그 5월 5일 날 우리 이거 쉬는 날인데 새벽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가 그 5월 5일 날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좀 하루 정도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이. 네. 네. 네, 그런데 여기 끝나면은 저는 뭐 달러 약세라고 지금 그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해서 예, 하락으로 그렇습니다. 갈 것이다.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사야 될 때가 일단 그 방향성을 확인하고 나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전에 좀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저가 매수를 하는 게 낫느냐 가지고 또 이론이 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교수님 개인적 의견은 어떠세요? 예, 저는 뭐 지금부터 지금부터? 예, 지금부터 5월 초까지 FOMC 전까지 계속 좀 사서 오히려 전에 사야 된다. 예. 예, 막상 그 발표되면은 모든 게 반영돼 버렸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자이언트 스텝까지 지금 환율이 저는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FOMC 이전에 사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오히려 제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좀 이상한데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거는 어쨌건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연준이 그 금리 인상에 들어갔을 때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았다. 이걸 이제 근거로 많이 삼으시거든요.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번에는 예전과 다르다. 먼저 유동성의 크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의 문제, 여러 가지 너무나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은 데이터가 나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의 문제인데요. 예, 저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 예, 올 4분기 가면은 인플레이션보다 또 저 경기 침체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예, 그때 가면 미국 주가가 또 한 번 큰 폭으로 하락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그거는 내년 이야기고요. 그렇죠. 올 한 해만 본다면은 올 한 해는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둔화, 지금 인플레이션의 축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2분기관, 3분기 가면서 물가 상승률 수치들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완화되고 올해까지는 경기가 침체는 빠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금리 인상, 그다음에 자산 가격 이런 시차 효과가 나타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게 보는데 예, 그거는 뭐 내년 일이고 우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당장 뭐 몇 개월 뭐 3분기까지 이거 반등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근거로는 예전에 가졌던 예전에 금리 인상 이후에 주가가 같이 좀 올라갔던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유는 왜였었나요? 경기가 좋았었기 때문이죠. 금리 인상 하는 만큼 그 이상이나 혹은 그만큼 경기가 좋기 때문에. 예, 금리 인상 초기에는 경기가 좋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이번에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늦었다. 사실 작년 뭐 3분기부터 했어야 했어요. 네. 예, 그때부터 고용 상당히 개선되고 물가가 오르는데 단지 그때는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야. 인플레이션은 판단이 틀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 지금은 물가가 거의 고점 수준에 있고 경기가 말씀드린 정점이 있는 거예요. 이 수축 국면에 접어드는 초기에서 지금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좀 많이 오히려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되잖아요. 예,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거라고 보시는 이유는 단기적이긴 하겠지만 예, 그거는 인플레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꺾일 것이다. 네, 많이 꺾일 것이다. 근데 인플레가 꺾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네. 정점을 찍었다는 기대감으로 오를 것이다. 경기가 아니라. 네, 그리고 금리도 그렇게 많이 못 올릴 것이다. 아마 뭐 6월까지는 금리 많이 올릴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물가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장장 7월부터도
연준이 고민하려고 보고 있거든요.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미 물가 상승률이 이제 꺾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연준의 고민이 크기는 클 텐데요. 지금 물가 상승이 8.5%에서 뭐 연말에 대충 뭐 전문가들이 한 5% 정도까지는 전체 연간 물가 상승 한 12월에요. 12월 자체만. 네, 12월에. 그렇게 돼도 연간으로 하면 6%가 넘거든요. 굉장히 네. 높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가지고 모델로 예측하면은 4% 초반까지 12월에는 떨어지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보다 물가 상승률을 좀 더 낮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은 금리 인상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네. 뭐 이런 기대가 뭐 5, 6, 7월에 좀 작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5월 달서부터 좀 반등할 것이다라고 예, 보는 예. 이유라고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말씀은 금리 인상이라는 조치가 취해졌을 때 인플레이션율이 예. 말씀대로 떨어진다면 이제 이게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건데 예. 혹시나 금리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여러저러한 이유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그러면은 주가 폭락이죠. 예. 금리 계속 네. 인상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런데 제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라고 본 거는 아까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뭐 애틀란타 연준 GDP 나오고 0.3%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요가 위축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도 뭐 가장 중요한 게 국제 유가죠. 근데 국제 유가가 얼마 전에 배럴당 12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10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는 국제 유가를 볼 때 우리 코스피를 봐요. 코스피가 국제 유가에 선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니까 우리 주가가 떨어지면 앞으로 수출이 안 된다는 거고 세계 경제 성장 둔화된다는 거고 원유 수요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도 저는 120달러 뭐 러시아가 푸틴이 요새 좀 정신이 이상해진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가지고 뭐 핵 이야기도 예, 핵 나오지 이야기도 나오고. 않았습니까? 뭐 거기까지 안 간다면은 유가는 저는 120달러 지난번 거기서 고점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뭐 80, 90달러까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국제 유가에 바로 1개월 정도 후행하거든요. 유가가 오르면은 바로 다음 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올랐어요. 근데 유가가 100달러에서 90, 80달러로 떨어진다면은 공급 측면에서 물가 하락 요인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수요 공급 요인을 보면은 제가 다른 분보다 그런 요인을 강조해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컨센서스보다는 더 낮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5월서부터의 반등을 기대하는 네, 우리 교수님의 시각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